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미센터 방송인데요. 네, 개미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중남미에서 이란까지. 이란까지. 네. 에너지가 만든 미국 패권의 숨은 지도. 뭔가 책 제목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 뭐 약간 이코노미스트 기사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쨌든 최근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어디로 가나를 보려면 현재를 보려면 과거를 보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뭐 주식과 어떤 연관이 있냐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냐 하면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들어가기 전에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의 이런 정체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양해해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일단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네. 그래서 미국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말을 최근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뭐 유명한 미국이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뭐 해외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여기서 아메리카 대륙이라 하면 남미까지, 북미, 그다음에 저번에 뭐 말했던 그린란드까지. 네네. 그린란드도 포함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그렇죠. 원래는 아닌데. 네네네.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뭐 트럼프 독트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네. 1823년도에 미국 대통령 먼로 독트린이라고 해요. 멀로 독트린이 이제 발표한 멀로가 독트린을 한 건데,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 이게 선언한 거예요. 네. 1823년에. 네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표했을 때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알아서 잘 살겠다. 너희들은 이제 유럽은 손 빼라. 유럽은 유럽끼리 알아서 살고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 왜냐하면 중남미나 북미나 전부 다 유럽의 식민지로 시작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뭐 프랑스, 스페인 등등등등의 유럽 국가들이 와서 세운 식민지로 시작한 나라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도 독립하고 중남미도 여러 나라가 독립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네랑 손절하겠어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겉보기엔 그런데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아도 칠 거야. 이제 내 거야. 네. 너희들은 손 떼. 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겠다. 내가 알아서 이제 이곳 정리하고 이제 보호할 테니 손 떼라는 말이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이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에다가 해병대를 파병해요. 그 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돈이 엮였다거나 항구 통제, 그리고 미국 기업의 이권 보호 등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그 전까지는 직접 군대를 다 보냅니다. 뭐 멕시코에도 군대 보내고 막 뭐 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좀 피해가 간다. 가서 군대 보내 정리하고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대 세력,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화가 됐고, 네. 그리고 유엔이라는 게 생기면서 더 이상 군대를 남의 나라에 함부로 파견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CIA의 공작입니다. 1954년에 과테말라에서 아르벤스 대통령, 자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요. 네. 합법적인 절차로. 네네. 아주 민주적인 방저기로. 근데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대규모 농지 개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이제 뭐 보통 이제 나라가 잘 살기고자 할 때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렇죠. 대규모 농지 개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뭐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심지어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가 됐다는 그런 연구 맞습니다. 논문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땅 갖고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땅이 있었구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과테말라에서 이제 바나나 공화국이랑 괜한 멸치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쪽에 농장을 했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놨습니다. 근데 방치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된 땅은 이제 세금을 엄청 적게 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국유화할 거다. 대신에 너희들한테 돈을 쳐주겠다. 어떻게? 세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반발을 했겠죠. 무슨 소리야? 내 땅인데 왜 그거를 니네 맘대로 결정해? 근데 또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니네 여태까지 세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평에 10만 원 냈으면 그거 그 땅 가격 아니야? 그거에 준하게 뭐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뭐랄까요? 끝판왕.
미국은 놔두지 않죠. 네, 작전을 펴는데 라디오 방송 때리고 뭐 이렇게 막 공포 방송하고 공중 위협하고 하면서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섭니다. 네.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뭐랄까요? 큰형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미국이. 네.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는 자기 나라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미국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정치는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음. 네. 한마음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해외에 관한 정책을 펼칠 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목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미국 우선, 자국 우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었고 이 이후에도 계속 볼리비아 뭐 브라질 뭐 자기들한테 안 맞는 정권, 미국한테 좀 반하는 정권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이제 CIA 투입, 이제 포섭 안 되면 이제 최근에 벌어졌던 체포. 남의 나라 대통령도 체포해가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마두로. 네, 마두로가 체포돼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CIA 공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별의별 명분을 붙여서 직접 가서 체포해요. 네. 납치죠, 납치. 납치.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네. 거의 미국이 뭐 아메리카를 거의 뭐 일장이 아니라 거의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리고 사실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남미는 왜 저렇게 개판이지? 라고 막 이제 맨날 뭐 데모 나고 뭐 좌파 정권 들었다가 우파 정권 들었다가 쿠데타 나고 뭐 사람 없어지고 막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건들 열에 한 최소 8개는 대부분 미국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체게바라, 그 유명한 체게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을 쫓았던 게 CIA입니다. 아니 남미 중남미에서 혁명운동하는 사람을 왜 CIA가 쫓았을까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이제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네네. 소련에 붙으려고만 하면 했지만 사실 우리 정권의 말만 잘 들으면 사실 미국은 사회주의 정권이건 독재주의 정권이건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남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라크 전쟁 2003년에. 네, 그렇죠. 그 아들 부시가 일으켰던. 네. 그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9.11 테러 나고. 네, 테러 나고 이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빈라덴 잡겠다고. 네.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량 무기. 네, 대량 살상 무기. 네. 기억해요. 그 표현 아직도. 그렇죠. 네. 그게 있다. 네.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 속된 말로 구라였다. 없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쩡한 이라크 후세인, 사담 후세인 잡아다가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가다가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그 감옥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그냥 미국에서 사람 보내갖고 그냥 전쟁까지 일으켜갖고는 정권을 그렇게 바꿔버리는데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담 후세인이 이런 말합니다. 이라크도 기름이 꽤 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한 5위 정도 됩니다. 네. 사담 후세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우리는 유로도 받겠다. 기름을 팔 때. 네. 그 페트로 달러라는 말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나서 네. 생긴 게 페트로 달러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제 금도 안 주는 달러를 왜 우리가 믿고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사우디하고 그 중동 지역에 가서 딜을 하죠. 그렇죠. 앞으로 모든 결제는 달러로만 받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에 힘이 생기고 네.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에너지 이제 안보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2000년도에 사담 후세인이 아닌데 우린 유로도 받을 건데 라고 함과 동시에 대량 상승할 무기를 가지고 있네? 라고 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배달가죠, 미국이. 그렇죠. 그럼으로써 사담 후세인이 이제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라크에 그러면 그 기름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름 때문에 간 거다. 그렇죠. 뭐 기름 때문에 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네. 기름을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누가 가져갔냐?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기다 사람을 보내서 직접 기름을 캐기 시작했어요. 근데 달러는 어디로 가느냐? 그 달러를 주고 사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국도 달러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라크 정부에. 근데 그 달러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 돈은 사실상 미국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 이라크에서 판 기름의 돈은. 기름은 중국이 가져가고 돈은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제 완성된 게 이라크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배달되면서 페트로 달러 한번 지켜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사건은 독일과 러시아입니다. 가스관. 네. 그 누가 터뜨렸을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 가장 이제 그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메르켈 총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공한 총리였었다가 네네. 이제는 가장 욕먹는 총리로 변신이 됐거든요. 네네. 역대 최악의 뭐 총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딱 그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가 LNG가 독일로 딱 꽂히는 순간 네. 독일은 사실 녹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긴 안 그래도 가스 뭐 인구도 많고 네. 그게 잠기면은 독일 사람들 다 얼어 죽는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 그래서 메르켈이 그걸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천연가스의 55%를 네. 러시아에서 받았어요. 네. 엄청 저렴했습니다. 왜냐면 파이프 열기만 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뭐 수송 비용이 뭐 처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은 당연히 들겠지만 그러니까요. 배로 날라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독일하면 뭡니까? 기술의 독일. 그렇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네. 거기에 저렴한 에너지. 독일이 메르켈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독일의 그 자동차, 특히 자동차가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수출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싼 가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안보는 나토, 미국이 책임져주고. 네. 독일이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수출되지, 그 원자재는 잘 들어오지, 그렇죠. 안보는 해결해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불안 요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중국하고도 친해지려고 네, 하고 어쨌든 중국이 물건을 많이 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냐? 벌써 4년 전이에요, 이게. 네. 2022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진행 중이요가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게 터지면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누가 터뜨렸냐? 네. 러시아냐? 우크라이나냐? 아니면 미국이냐? 미국이냐? 왜 미국이 들어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연관이 있다. 만약에 러시아랑 독일이랑 친해져서 서로 가스를 주고받고 네. 거기서 더 친해져서 독일의 기술이 러시아도 기술이 꽤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 무기 쪽으로는 뭐 자동차 만들고 러시아야말로 진짜 썩어도 준치죠. 네. 그 전쟁 무기 쪽으로는 아직도 러시아가 괜찮으니까. 그럼 이 유럽에서 그 메르켈이 이끌어낸 그 화합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이런 다른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전승절이라고 해서 독일을 때려잡은 나라를 아직도 축하하고 그렇죠. 그럴만하죠. 그 영웅들 아직도 길입니다.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친해진다? 그러면 미국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로 미국은 LNG를 수출 안 했었거든요. 수출할 곳이 없어서. 네.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LNG 수출은 이제 미국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그 노트르담? 노르드 뭐 어쨌든 그런 이름의 파이프. 알고 있어요. 네. 그 1차, 2차가 있는데 과연 누가 터뜨렸을까? 아직 복구가 안 된 거죠?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복구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가스를 안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그거고 이제 러시아는 뭐 영원한 적은 국제 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지만 향후 뭐 한 5년에서 10년간 러시아와 독일이 다시 손잡는 일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 쓰는 순간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스비가 엄청 올랐다고 해요. 네.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의 기술에 그런 싼 에너지를 갖다가 썼는데 지금은 배로 다 날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타르가 또 LNG 수출 중에 탑이거든요. 거기도 무너졌죠. 이번에 그 드론 공격으로. 그렇죠. 거의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했던 독일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라는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음모론이네요. 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음모론. 하나만 봤을 때 굉장히 한 단편적인 한 면만 봤을 때 팩트가 아닙니다.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질문만 했을 뿐이니까 그걸 누가 꼴배기 싫어했을까? 그리고 이 LNG건이 폭파하면서 그 파이프가 폭파하게 되면서 누가 또 이득을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최근 전쟁인 이란. 그렇죠. 이란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관계를 한번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코로나 끝나고 2023년? 뭐 24년 뭐 요때쯤에 사우디였나? 어디 중동 어딘가에서 위안화도 결제를 받겠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얼마 안 된다. 뭐 해봐야 뭐 미국에 비하면 달러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근데 위안화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뭐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 아무리 뭐 양이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근데 그러던 차에 이번 이란 전쟁이 터졌죠. 그 전에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작년에도 한번 전쟁을 했어요.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맞아요. 아시겠지만 이란은 2위예요.
아까 그 잡혀갔던 마두로가 있던 베네수엘라가 1등이고 생산량이. 네, 2등이 사우디인가 그렇고 뭐 이란이 3등인가? 어쨌든 탑3 안에 듭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이렇게 세 개가. 네. 아시겠지만 그 원래는 그 최초의 기름이 나온 곳이 이란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름을 캐기 시작한 게 이란이고, 그리고 뭐 혁명으로 이제 신정 체제가 된 것도 유명한 나라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쟁이 터지게 됐는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호르무즈를 막은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그걸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란이 카타르, UAE 그리고 사우디까지 가서 이제 폭격을 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원했을까? 누가 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란이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름들은 사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이렇게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를 위안화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혁명 수비대 중에 배신자가 한 명이 있다. 왜냐? 여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오고 특히 동아시아 쪽은 여기에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막히고 UAE나 이런 중동 국가들이 기름이나 가스를 수출 못하면 그걸 어디서 수입을 할까요? 어디서 수입? 미국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최대 생산지가 미국입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려 했던 사우디, UAE, 그다음 이런 나라들은 다시 안보의 위험을 느끼겠죠. 그러면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다시 누구한테 기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이죠.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혁명수비대 안에 엑스맨이란 말 있지 않으나? 네. 혁명수비대 안에 누군가 있다. 굳이 이란이 그 중동 국가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호르무즈만 막아도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난 여파를 끼치는 상황인데 네. 굳이 그 인접 국가에 자기 적을 만들어버린다? 이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이면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에 이제 좀 보다 보면 미국이 진짜 막 나가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살펴보면 미국이 손해보는 건 크게 없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누구한테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LNG 수출을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요. 네. 유럽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 은근히 그래도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란, 러시아, 미국하고 척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기름을 수입하고 있고요. 가스도 네. 그렇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란은 사실 육지 대륙이자 뭐라고 그러지? 대륙 국가 아닙니까? 네. 바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지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중국이 조금 이 상황을 굉장히 달달하게 먹고 있지 않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떻게 미국이 이제 살아왔는가,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몇 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네. 과연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이란을 때렸고, 그 전에는 이라크를 때리고 그래 왔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막 헛소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LNG 수출은 급증했고 셰일 가스도 더 많이 팔고 있고, 그 미국에서도 이제 기름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미국이 좀 저물어가는 제국의 뭐랄까요? 저물어가는 제국을 다시 한번 막아. 그게 막아잖아요, 막아. 그걸 막아내, 딱 막아내요. 근데 막아라는 거는 우리가 대단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대단해지자는 거 얘기잖아요. 뭐 그거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네. 팩트만 나열해놓고 잠깐만 생각해보면 누가 이득을 받지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봅니다. 좋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매주 수요일마다 로우 타일러의 방송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